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개선이에요. 배달음식은 TV에서 이렇게 먹고 있는 거 보면 짬뽕 갑자기 천그릇 만그릇 터져요. 여행은 멋있는데 결제 안 돼요. 여행지를 발견했다 했을 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이미입니다. 휴가철이 곧 이제 다가오고 연휴도 길고 한데 이제 숙소를 많이 찾게 되잖아요. 그럼 또 생각나는 스테이폴리오의 장인성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폴리오 대표 장인성입니다. 스테이폴리오는 안목 있는 고객들에게 가치 있는 여행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마케터의 일이라는 책을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브랜드 마케터로서 배달의 민족의 브랜딩을 맡으셨던 걸로 유명하신데 어떻게 하다가 또 이제 대표직까지 오시게 됐는지 그 여정이 너무 궁금합니다. 우아한 형제들 일이 재미가 없어졌는데 변화하고 발전하지 않는 거를 좀 못 견뎌하기 때문에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음 스텝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스테이폴리오 대표 한번 해볼래요? 라고 봉진님께 제안을 받았어요. 김봉진님이 스테이폴리오를 인수를 하시면서 대표를 누구를 맡길까 고민을 하셨던 것 같고 저를 콜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스테이폴리오라고 듣는 순간 해야겠다. 어떤 점이 좀 와닿으셨나요? 어릴 때부터 건축을 되게 좋아했어요. 대학은 건축과를 가야지라고 꿈을 꾸기도 했었고 실제로 못 갔는데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그 설계도 통 메고 다니는 친구들, 집 만들어서 이거 갖고 다니는 친구들 보면 아 내가 갔어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지? 후회가 될 만큼 좋아했었던 분야이고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뭐 스테이플리오가 건축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건축 플러스 IT 플랫폼 엮여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걸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 너무 아깝겠는 거예요. 마치 그 대학 시절 네. 건축학도들을 보면서 그 기분이 비슷하게? 그분도 제가 떠오르셨겠지만 저로서도 이거는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오래 고민하지 않고 네 하겠습니다라고. 스테이폴리오 네. 대표님을 맡으신 게 천직이지 않나. 이제 약간의 쉼 그리고 이제 제안이 들어와서 대표님이 되신 거잖아요. 네. 많은 시간을 브랜드 마케터로서 살아오시다가 경영하는 입장으로 딱 바뀌셨을 텐데 그 변화가 궁금해요. 변화라면 브랜딩을 하고 싶은 만큼 브랜딩을 하려면 대표가 되는 수밖에 없다. 대표가 브랜딩에 관심이 없거나 브랜딩 잘 모르면 브랜딩 임원이 잘한다고 되지가 않아요. 이제 스테이폴리오의 대표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브랜딩 캠페인이라던가 비주얼이라던가 이런 쪽으로는 오히려 신경이 덜 쓰이더라고요. 사실 브랜딩은 그 브랜드가 무엇을 하고 어떤 가치를 제시하고 고객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브랜드지 이름과 껍데기와 말이 브랜드가 아니거든요. 여기 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서비스 UI 개선이에요. 좋은 여행 경험을 제공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탐색하는 여행 경험이 너무 안 좋아. 불편해. 처음에 와서 지금 UI 엄청 불편하잖아 했더니 일하는 분들은 불편한가? 그 정도인가? 뭐가 어딘지 다 알아서 그래요. 그래서 불편함에 익숙해지면 안 되고 소비자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이버도 한참 하고 배달의 민족도 한참 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불편해 보였어요. 결국은 그 UI 개선을 하는 게 저한테는 브랜딩이었던 거예요. 그럼 UI를 개편하고 UX를 개편하면서 변화폭이 있었나요? 서비스를 나아지게 하는 거는 자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서비스가 나아졌을 때 매출이 더 늘까?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최근에 올라오는 지표들 보면 알아봐주고 있다. 다행이다. 어떤 지표들이었나요? 저한테는 되게 두드러지는 변화인데 북마크가 메뉴의 밑에 숨겨져 있었거든요. 근데 북마크를 제 맨 앞에 페이지로 꺼내놨어요. 북마크를 체크하는 개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배달음식은 내가 지금 이거 먹고 싶어. TV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먹음직스럽게 먹고 있는 거 보면 짬뽕 갑자기 천그릇 만그릇 터져요. 근데 여행은 어떤 여행지 되게 매력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그거 막 결제가 늘어나냐? 아니에요. 멋있는데? 결제 안 돼요. 매력적인 여행지를 발견했다 했을 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북마크예요. 나중에 여기 가야지 이걸 유도해야 되는데 핵심 유도 행동으로 보고 있지 않았던 거죠. 들어온 고객이 북마크하게 만드는 일이 1단계. 그래서 북마크를 높이는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북마크를 한 사람한테는 스테이로부터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스테이플리오를 통해서 포도호텔에 북마크를 달아놓으면요, 포도호텔이 조식 행사 일주일 동안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상관없는 사람이 받으면 스팸이잖아요. 포도호텔 언젠가 가고 싶어요 라고 한 사람한테 이벤트 하는데 라는 게 오면 이거는 나에게 유용한 정보인 거예요. 이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다면 고객도 좋고 제공자도 좋고 연결하는 저희도 좋은 거죠. 그래서 북마크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게 이번 UI 개편에 좋았던 점들 중에 하나.
궁금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게 된 거예요? 내가 만드는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많이 써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안 비슷한 서비스도 많이 써보면 좋아요. 저는 실제로 생각이나 아이디어들이 이 산업군과 완전히 다른 데서 오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베스트 스테이 50 할 때도 OTA에서 하는 게 아니고 베스트 레스토랑 50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내가 내 서비스를 알리는 일이 됐을 때 100개가 아니라 30개가 아니라 50개를 해야겠다. 50개였을 때 내가 느낌이 제일 좋았어. 100개면 탑 10만 봐요. 30개는 뭔가 세뱃돈 3만 원 준 것 같은 이 3만 원 뭐야. 그래서 그 베스트 스테이 50이 나오게 된 거군요. 그 캠페인 얘기를 오히려 조금 더 해봐 주실 수 있나요? 그래요? 이거를 뽑는 기관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 돼서 전통을 가지고 이걸 얘기해 준다면 들을만 하겠지만 스테이폴리오가 스테이폴리오에 있는 것들 중에서 50개 뽑아서 추천해 준다? 덜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듣고 싶은 얘기가 되려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갔다 온 데 중에 제일 좋았던 데 어디냐면 요거 하나 요런 게 잘 작동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어느 날 그냥 가만히 명상하고 있다가 떠오른 게 아니고 메타의 서은아 상무님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디가 제일 좋았냐라고 해서 그거 얘기하다가 은하님은요? 라고 했더니 지평집을 전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하면서 눈이 반짝하면서 이야기를 막 하는데 거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 이거를 누가 안 찍었나? 아무도 안 찍었나? 물론 아무도 안 찍었죠. 둘이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아, 아깝다. 이거 누가 찍고 있었어야 되는데. 요 생각을 하면서 전에 봤던 베스트 레스토랑 50이랑 결합이 탁 되면서 돌연변이가 나온 거죠. 비슷한 업계의 레퍼런스를 찾아서 되는 일이 아니고 오래전에 경험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지금 받고 있는 자극들 순간순간 결합되는 것 같아요. 인물을 선정하는 그 기준이 맞죠. 궁금했어요. 성은아 상무님 곱하기 50. 곱하기 50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을 한 거죠. 우리 서비스에 소비자가 될 만한 고객은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저희끼리는 또 안목 산업이라고 하는데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거나 저거나 뭐면 어때 라는 게 아니라 차이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사람들 있죠. 컴포커피 있지만 그 옆집에 7,000원짜리 커피 골라서 마시는 사람들, 스테이폴리오를 쓰는 사람들은 깨끗한 데서 편하게 자면 되지 그게 무슨 차이가 있니? 차이가 있지라고 대답하는 고객이 우리의 고객이에요.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 그 고객들이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 조금 더 좋은 물건 혹은 좋은 서비스를 통해 가치를 만들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의 화자로 모신 거예요. 스테이폴리오 중에 골라주세요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묘하게 스테이폴리오 안에 있는 이거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자연스럽게 저한테 뜨더라고요. 친구들이 거기에 반응을 하니까 네 친구들 반응하던데 하면서 보여드린 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뵀었습니다, 얼굴을. 어떻게 보면 조금 딱딱할 수도 있고 사업의 본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영을 하시다 보면 수익성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무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게 1번이에요. 0번이죠 사실. 그런 것들도 요즘 많이 신경을 쓰시겠네요. 그러면. 그럼요. 회사라는 게 필연적으로 성장을 해야 해요. 대표가 되더니 지루한 얘기하네 싶을 수도 있는데 회사가 성장해야 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경험하는 소비자들이 성장해야 돼요. 이 소비자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서 더 나아지지 않으면 우리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요 정도가 딱 좋은데 계속 주구장창 요만큼만 합시다. 안타깝지만 그거는 나이브한 환상이고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서비스도 되고 회사도 되고 개인도 되기 때문에 이걸 이뤄내지 못하면 회사로서 존속할 수 없다. 대표님으로서 처음 딱 오시자마자 네. 기존에 있던 팀들이 사실 있었던 거잖아요. 네. 바꾸셨던 것들이 있나요? 제가 입사하기 전 지난 10년의 스테이폴리오를 만들어 오고 있는 관성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스테이폴리오가 멋있는 서비스인데 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편에서는 하던 대로 하고 있는 그런 게 되기도 하거든요. 저는 또 마케터로 오랫동안 일을 해왔잖아요. 이걸 고객들은 알까? 어떻게 알게 할 수 있고 얼마나 사줄 수 있고 하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목표 지향으로 변화하게 됐죠. 네. 네, 전체 회의에서 말을 많이 해요. 설득을 통해서 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통보하거나 명령을 하면요 끝에서만 움직여요. 근데 설득을 하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마음이 움직여서 하는 일은 되게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걸 봐도 그렇고 저걸 목표에서 그렇고 이걸 하면 그 목표에 달성될 수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이 쓰게 되면 우리는 더 멋진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일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 길게 설득하는 거죠. 설득이 되라. 네. 여러분들의 대표님들이 한 얘기 또 하는 이유는 설득하기 위해서다. 통보면 한 번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시간 효율적으로 하려면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시까지 어디까지 해와 끝. 짧게 할 수 있는 얘기를 길게 하는 건 진심으로 이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더 주도권을 가지고 신나게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명령받은 일 하면 재미없잖아요. 설명이 되고 설득이 된 일을 하면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이 재밌다라는 건데, 일이 재밌어? 그런 것도 있나라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일은 충분히 재미있는 겁니다. 스테이폴리오가 벌써 네. 10년이 넘었더라고요. 이렇게 오래된지 전 몰랐어요. 그것도 좀 알리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믿을만한 서비스를 원해요. 새로운 서비스, 스타트업, 물론 그것도 좋긴 한데 지금 2025년이잖아요. 2025년의 시대에는 대기업만큼 잘하는 서비스들을 원해요. 스타트업이니까 좀 못해도 되지, 내가 봐줄게, 이제는 잘 없어요. 신생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10주년이 됐을 때 그냥 넘길 게 아니고 10년 넘긴 서비스예요 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기도 했어요. 10주년 기념으로 요번에 베스트 스테이 50을 했었던 거고, 곧 매거진도 나올 거고요. 매거진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카탈로그예요. 스테이폴리오가 다른 서비스들하고 차별되는 면 중 하나가 소개하는 스테이들의 이야기를 감도 높게 잘 다루고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집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어떤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고, 지난 10년 동안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다 보니까 이 스테이에 대한 콘텐츠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책에다 인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인쇄해? 라는 걸 보면 우리가 닫고 싶은 고객들한테 충분히 닫고 있지 못하다. 온라인으로 충분히 알려지고 있긴 하죠. 온라인은 잘 안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 고객들한테 우리가 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카탈로그를 찍어서 전달을 해야겠다. 직접 어떤 기회로 만나게 됐을 때 스테이폴리오 그게 뭐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책을 꺼내서 드린다 라고 하면 그 책을 보면 스테이폴리오에 대해서 이해가 될 거잖아요. 그 STAYFO 이거 다운받아서 한번 보실래요? 안 된다고. 그래서 카탈로그였고, 근데 카탈로그가 영업하는 카탈로그처럼 생겨 있으면 아, 이거 영업용, 나한테 원하는 게 있는 거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매거진의 모양이면 좋게 생각했어요. 고객이 보고 싶어야 되고 갖고 싶어야 되고, 보다 보니까 영업이 되는 거죠. 가보고 싶은 스테이에 대한 소개와 건축가들이 이 스테이를 어떻게 만들고 있나에 대한 건축에 대한 고민과 여행에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 여행에 대한 이야기와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나오나요? 찍고 있어요. 오. 곧 보실 수 있습니다. 서점에서 못 사요. 아, 이게 파는 목적이 아니신 건가요, 그러면? 서점에도 깔려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서점에 깔려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쓸 수 있는 콘텐츠들이 더 작아지게 돼요. 팔지 않는 책과 파는 책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팔려면 몇 가지를 포기해야 돼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넣어서 만들고 싶은 책 만들어야겠다. 파는 건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다르게만 보이려고, 멋스럽게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액션들을. 근데 좀 더 고객 중심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많이 좀 배우고 있습니다. 네. 빼먹이 있나요? 채널톡 없으면 저희 일 못해요. 일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분이신데, 네. 일 못한다고 하시면 뭐 다죠. 네. 엄청 많이 쓰던데? 뭐 문의도 많고 체크인 하려고 할 때 안내 하나하나 꼼꼼히 안 보잖아요. 그러면 뭐 물어볼 것들도 많이 있고. 끝으로 공식 질문 같은 게 있거든요. 네. 대표님에게 브랜딩이란? 너무 즉석에서 이렇게 삼행시처럼 해가지고. 같이 좀. 장혜성에게 브랜딩이란 채널톡이다. 늘 하고 있지만 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 내가 늘 하고 있는 게 브랜딩인데 브랜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브랜딩을 하고 있진 않아요. 최고의 멘트. 감동이 있네요. 네. 여름이 곧 다가오고 있으니까 스테이폴리오도 많이 또 활용해 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거기서 채널톡으로 질문도 남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네요.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끝으로 뭐 인사. 한국뿐만 아니라 지구 안에서 가볼 만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멋진 스테이들을 골라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오픈하는데 한번 방문해서 지켜봐 주시면 멋진 경험으로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